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이죠. 오늘 다행히 미국 시장이 살짝 그래도 안도감을 주는 그런 모습. 고용시장이 좀 안도감을 줬다. 고용시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을 봤더니 좀 빠지더라. 이런 것들이 좀 안도감을 줬다. 1분기 GDP도 상당히 1.4%로 시장에서 그대로 예상만큼 나와서 안도감을 주는 그런 모습. 여기에 금리 빠지고, 그렇죠. 금리 빠지고 달러에 살짝 약세로 돌아서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면서 주식시장이 올랐는데, 문제는 소문난 잔치가 이제 문제죠. 이후에는 뭘 먹나? 오늘 이제 어제 장외 시간외 시장이 7% 빠져서 오늘도 7.9% 빠졌는데, 여기에 엔비디아도 살짝 스크래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문제는 이제 어제 한국 시장에서는 이게 거의 영향을 안 미치고 오히려 살짝 상승해서 올라왔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오늘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게 후폭풍으로 오늘 또 반도체주를 후려 갈길 것이냐, 이런 방향성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자동차, 리비안 관련주, 어제는 또 전선, 전력기기, 이런 종목들, 화장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전략을 깔아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래서 대표 종목을 깔아놓고 로또로 맞으면은 7, 8%, 10% 내에서 먹으면 또 팔고 또 깔아놓고, 이렇게 깔아놓는 전략을 쓰지 않고는 이런 장에서는 먹을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온갖 잡주와 그 다음에 이걸 가지지 않는 사람의 포모 현상이 크게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괴로운, 우리 투자자들을 좀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오늘은 또 주말이라 시장이 그렇게까지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또 먹었던 부분들 또 이익 실현 출현해서 튕겨져 나올 것 같고, 또 새로운 섹터나 방향으로 또 도는 것 같은데, 오늘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제 시장은 7월로 가기 때문에 기업 실적 시즌이죠. 네, 7월. 올 초에 다양한 경제지표 나오고, 오늘 내일 새벽에 PC 물가지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일경에 CPI 지표 나오고, 올 초에 다양한 경제지표 나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실적 발표 나오고, 그 다음 미국이 기업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할 때마다 한국과 비슷한 피어 그룹에 있는 것들이 어떤 모습을 또 보이는 거냐, 이런 것들로 이제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는 모습. 여름 시즌과 함께 넘어가고, 반기가 이제 끝났죠. 반기 결산이 끝났는데 또 어떤 모습으로 담을 거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는 배당주를 담아야 된다, 여름 지나면 배당주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름 오면 저도 이제 그 부분 동의도 하는데,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주말 내내 열심히 여기 유튜브 저기 유튜브 막 보시면서 그분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또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하고 정리를 하고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방향성과 트렌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요즘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우리 카페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다 비켜나가면서 카페 친구들이 이제 머리가 아파 터지는 거죠. 물려있던 것들은 더 늪속에 깊게 들어가 있고, 뭔가 새롭게 추천하는 종목들은 또 가지고 있지 않는 케이스가 많고, 또 그런 종목 위주로 돌면서 포모 현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들을 어떻게 좀 전략과 뭔가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방법이 없는 건, 시장에 독특하게 리딩하는 섹터가 있다든지 테마가 있으면 쫓아라도 가보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막 순환매로 도니까 이 매니저들도 참 힘든 그런 요즘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는 저처럼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을 좀 받으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잘 읽으시면서 쏙쏙쏙 캐스만 뽑아가는 그런 현명한 YG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입니다. 일단 즐거운 마음으로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추이를 보면 다우는 플러스 0.09, 거의 파에 움직였다. 나스닥은 0.3, S&P 500은 0.09. 그래서 나스닥의 반등이 좀 좋은 모습. 나머지는 거의 파에서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장 투자 포인트를 보면 마이크론이 7.12 급락, AI주의 하방 압력을 가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도 1.91% 하락 마감했다. 그러나 노동시장 둔화 조짐이 보임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높였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노동신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날 노동부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3천 건으로 한 주보다 6천 건이 감소는 했습니다. 그러나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 건수가 나타나서 185만 건으로 전주 2주 평균 182만 건보다 증가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고용시장이 슬로우 다운 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높이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가 좀 빠지고 그 다음에 달러가 살짝 약세로 꺾이고 다음에 이러한 현상으로 이제 우리 기술주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오늘 하루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숫자다. 185만 건 2주 평균이,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오늘 작용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시장을 압도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그러한 경제 지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오늘 시장이 왜 상승했냐, 빠지지 않고 이런 원인을 찾다가 보니까 고용 시장의 슬로우 다운이 큰 역할을 미친 것 같다라고 시장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GDP 확정치가 1분기 GDP가 1.4% 이상을 부합했죠. 마지막 확정치가 나오죠. 뭐 전망 예측, 전망 수정 뭐 이런 게 나오는데 1분기 PCE 확정치도 3.4%로 잠정치서 살짝 올라갔네요. 네, 이건 좀 올라왔습니다.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3만 3천 건 예상을 하회는 했지만 2주 평균으로는 올라갔다. 미국 5월 내구재 수주 전월비 0.1%가 상승했습니다. 넉 달 연속 증가하는 모습. 내구재는 네. 미국 대선 오늘 TV 토론이 있죠.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 과연 늙어서 거스러질 것 같은 바이든과 여우처럼 그냥 뭔가 여우처럼 막 확 달려들어서 막 잡아먹고 싶은 트럼프의 뭐 리턴 매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얇은 2, 3%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7, 8, 9, 10, 뭐 4개월 동안에 어떤 또 핵심 전략과 시장 방향성의 사회 변화가 나타나는 여기에 따라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가 조기 총선 D-3일인데 유로화 위기 촉발을 우려가 지금 지속 중이다. 프랑스가 이제 우파가 승리한다면 상당히 위안화 유로화 약세가 시장을 다시 집어삼킬 것이고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 엔화 약세,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 이러한 모습들이 지속된다면은 주식 시장에서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자금의 순환이 또 누구에서 빠져서 어디로 가고 이러한 것들을 한번 또 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드디어 네이버의 웹툰이 나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9%대 상승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기대감을 해봅니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는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가 기업가치 291조 원을 부여받았다. 공개 매수를 통해서 주식을 매각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경제지표 지수 한번 봅시다. 미국 달러 지수 0.12% 하락해서 105.587. 그다음에 일본의 지금 엔화가 큰 문제죠. 엔화가 160엔까지 올라왔는데 뒤에 살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1.24% 상승해서 81.90. 다시 80달러 올라왔는데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박스 채널권을 그리면서 이제 움직이고 여기서 이제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데 결국은 이제는 수급보다는 경기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WTI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뭐 GDP 발표라든지 CPI 발표 같은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쉽게 꺾이지도 않을 것 같고 쉽게 또 85달러, 90달러까지 치고 올라올 것 같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다. 바닥은 75달러, 위에는 85달러, 20달러를 놓고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리가 오늘 많이 빠져줘서 다행입니다. 미국 2년짜리 한번 봅시다. 4.714, 네, 3.5bp 하락을 했죠. 10년짜리는 4.284, 3.2bp 하락. 큰 숫자는 아닌데 어제 이제 오르다가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 금리도 좁은 박스권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플은 0.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214달러. 버티브 홀딩스는 0.09% 상승 87달러. 퍼스트 솔라는 0.39% 상승 248달러.
ARM은 1.44% 상승 167달러. 네. 엔비디아는 1.85% 상승. 하락을 했네요. 네. 124달러. AMD는 1.09% 상승해서 159달러. 테슬라는 0.51% 상승해서 197달러. 근데 오늘 뭐 수소차를 이야기하는 그 회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회사는 뭐 엄청 또 박살이 났대요. 네. 리비아는 오르고 테슬라는 또 살짝 오르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결국은 엔비디아를 좀 팔아서 테슬라 같은 데로 옮겨 타야 된다. 테슬라는 바닥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테슬라를 움직이는 것은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 숫자가 어떻게 나오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하락으로 매도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테슬라는 자율주행, 로봇택시 뭐 이런 쪽으로 뭔가를 발견하고 뭔가를 이루어진다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주고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한 250달러까지 정도 보는데 엔비디아를 팔아서 테슬라로 살짝 옮겨주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인라인 1년은 0.29% 상승해서 903달러까지 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7.12% 하락해서 132달러. TSMC는 0.46% 하락 171달러.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의 소문난 장치가 끝나고 시장은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 논쟁으로 몰려갈 것이다.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변곡점을 기다리며 모든 것에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어떤 작은 지표라든지 어떤 기업의 조그만 움직임도 시장이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 향후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큰 방향성. 그 다음에 시장이 또 어느 쪽으로 올라갈 것이냐, 새로운 섹터가 올 것이냐, 또 하락한다면 전부 폭락할 거냐, 아니면 어떤 섹터만 쏙쏙 뽑아서 하락할 것이냐,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봤던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같은 우리가 하락하지 않을 거, 꺾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미스 신화들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관심사는 물가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몰려갈 것이다. 소비 모멘텀부터 점진적으로 약화되며 하반기 금리 인하 여건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급락하고 반대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기준선 이상의 흐름을 보이면서 양 지표가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조사하는 대상과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죠. 미시간대 조사는 주로 가계, 소비와 재정 상태에 초점을 두고 소비 심리를 지표를 조사하고 반대로 컨퍼런스 보드는 노동 시장에 집중을 둔다. 고용 시장에. 그래서 어디에다 집중을 두냐? 고용이냐, 소비 모멘텀이냐 따라서 서로 이제 숫자가 조금씩 달리 나오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요층 물가 압력을 완화시키면서 하반기 중 연준으로 하여금 물가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향후에 갖게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를 보니까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고용시장의 점진적 냉각과 소비 둔화 국면 속에서 미 연준이 9월부터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미국 경제의 연착륙 확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고용과 소비 이런 쪽에서 살짝 꺾여 나오는 지표들을 보니까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9월에 하면 또 선거를 앞두고 12월에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지수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같은 소비자 신뢰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이들이 추구하는 방법이 너무 다르니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교양 삼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르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서로 다른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컨퍼런스 보드 지수에 비해서 더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항목을 포함을 하고 있다. 컨퍼런스 보드는 노동 종사자들의 반응에 무게를 두는 한편 미시간대는 가계의 재정 상태를 더 반영을 하고 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가계의 재정 상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향후 기대치과 관련해서 컨퍼런스 보드는 6개월 후를 보는데 미시간대는 좀 장기적으로 1년과 5년 두 가지를 묻는다는 거죠.
컨퍼런스 보드는 매달 새로운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질문을 하니까 변동성이 커지겠죠. 반대로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는 60%만 신규 조사하기 때문에 통상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더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미시간대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매월 500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항목도 50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한다. 이런 것들이 미시간대 소비심리가 이제 최근에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가장 빠르게 우리 가게 직접적인 어떤 우리들의 피부적이 와닿는 심리지수, 소비에 대한 생각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가계 소비와 재정에 집중을 하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는 급락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불을 땡겨주고 있다. 반면에 노동 상황, 노동 여전히 좋지 않습니까? 노동 임금도 괜찮고 실업률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노동 상황에 집중하는 컨퍼런스 보드는 크게 꺾이지는 않았다. 꺾이지는 않았고 약간 하락해서 더 올라가지 않는 추세는 살짝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이제 곧 있으면 꺾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면들을 고려해 본다면 소비라는 그 두 가지 심리만 하나의 지수만을 보고 본다면 미시간대도 그렇고 컨퍼런스 보드도 그렇고 하락 추세로 들어간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금리 인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금리 인하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보니까 엔화가 160엔까지 올라오면서 엔화에 대한 약세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을 굉장히 교란하고 있는데 어제 그제 보니까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팔지 않는데 선물 시장에서 어떤 매도를 치면서 간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 환율의 움직임도 잘 봐야 되고 환율은 금리와 연관돼 있고 그 나라 경제 상황과 연결돼 있고 정치 상황과 연결이 돼 있는데 언제까지 엔화 약세를 저렇게 지켜봐야 되는 건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 미국 내부의 달러 강세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경기 침체와 그 다음에 유럽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를 해야 하는 모습이 있는데 제가 카페에다가 일본의 엔화가 어떻게 움직일지 향후 방향성을 어떻게 나올지 오늘 아침에 글을 올려놨으니까 카페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극심한 포모 현상이 지배하는 시장이 지속 중이다.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너무 포모 현상이 지금 신달리고 있어요. 특히 순환매가 너무 빠르고 잡주의 세계가 지속적인 펼쳐지면서 어떤 투자 전략이나 종목을 피킹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존재합니다. 소문난 잔치의 뒤끝, 반도체 오늘 흔들림이 어제 하루는 한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반도체 섹터 소폭 조정이 나타나는 관계로 오늘까지 이어질지 한국 시장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미리 예단하지 마라. 끝났다라고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전선, 화장품, 어제 전력기기, 자동차도 리비안 관련주, 현대차 관련주, 일부 자율주행까지 나타나면서 상승세가 너무 골고루 잡주로 막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우리의 그 섹터 기본과는 좀 안 맞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은 달러 약세, 금리 하락, 환율의 소폭 진정성 등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면서 어떤 섹터를 또 터치할지 이건 복불복이라는 거죠. 네, 복불복으로 운 좋으면 맞는데 이러한 것들을 한번 지켜봤는데 그러면 이 복불복 스타일로 순환매로 도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방법은 없습니다. 깔아놓는 방법밖에 없죠. 대표 종목으로 깔아놓고 기다리는 방법. ETF 축약 버전처럼 깔아놓고 종목 대표주를 깔아놓고 쭉 이렇게 깔아놓고 그 종목이 오르면 한 10% 오르면 팔고 또 다시 그 섹터 내에서 또 가격이 조정받으면 또 깔아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느 누구도 용빼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ETF를 다 사도 주가가 오르질 않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니까 깔아놔라. 대표 종목을 깔아놔라. 이 방법밖에는 이 어려움을 이길 방법은 없다. 참 무식한 방법이 아날로그적인 방법이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시장은 7월로 이동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 다음 CPI 발표, 각종 월조 경제지표 발표가 이어지고 그 이후 급속히 미국 기업 실적 발표로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삼성전자 좀 사고 하이닉스도 30만 원까지 버텨보고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 대표 종목 하나씩 사보고 화장품도 대표 종목 하나 가지고 있고 전력기기, 음식료 이런 종목들의 대표 종목들 다음에 대왕거래 한 종목
이렇게 가지고 있는 깔아놓기 전략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맞으면 그걸 팔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거 외에는 뭐 이 용빼는 재주를 뭐에다가 테마가 형성이 된다든지 뭔가 이 방향성이 결정된 섹터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서 계속 돈 하나 도는 거니까 방법은 그렇게밖에 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는 증거죠. 자, 이제부터는 주말 내내 경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보면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를 계속 이제 숫자로 보고 2분기, 3분기, 그 다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숫자가 어떻게, ROE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펀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적고 기록하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하면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기록해서 자기 판단을 만들어야 되는, 더 가져갈 것 같다, 팔아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시장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의 그 포모, 그 고통스러움을 저도 이제 많이 이해를 하고, 굉장히 이제 미안한 감도 있는데 잘 견뎌봅시다. 네, 견뎌봐야 될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를 치고 들어오십시오. 이 카페 주소를 치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이 카페 주소를 치고 들어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도 카페에 한번 가입을 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뭐 리딩이나 이런 건 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방향성 같이 고민하고 또 다양한 집단지성이 숨쉬는 그런 좋은 카페니까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료니까 진중히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도 무덥고 네, 종목도 잘 안 맞고 주말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온 거죠. 네, 우리 이제 카페에 불량적으로 한 분이 늘 이제 금밤이 모든 걸 다 잊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댓글 속에서 금밤이 아편처럼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잊게 해주고 또 새로운 힘을 주는 거죠. 금밤의 매력은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주말 내는 좀 공부 좀 하십시다. 저도 이제 뭐 요즘 주말에 쉬는 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여행 한번 못 가고 계속 공부를 하는데 좀 좋은 결과가 나오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맞춰야 여러분들도 잘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힘내시고 토요일, 일요일 뭐 또 다음 주 경제 전망, 종목 전망 또 전략 짤 때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주말 되십시오.